제 11번 들어갈게요. 자, 여기로 1회전 해서 나온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 자, 반원을 회전하면 9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안에 또 이 비어있는 부분을 또 회전이 됐기 때문에 이 9 안에 비어있는 구멍 뚫린 9가 있습니다. 네, 그거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부피는 V라고 한다면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라고 배웠습니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 3분의 4 파이 반지름은 6인데 6의 세제곱입니다. 6의 세제곱. 거기서 여기 비어있는 부분을 또 시작합니다. 부피. 또 한 번 들어갈게요. 파이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약분할게요. 2, 4, 2, 8 곱하기 36. 파이를 여기다 붙일까요? 여기는 이거 보아하니 약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부분이 약분이 안 되죠. 약분을 하면 또 통분해야 되니까 우리 약분하지 맙시다. 안 하고 갈게요. 약분 안 하면 답이 구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약분 안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게 분모 3이 약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분할 때 번거로우니까 그냥 그대로 곱할게요. 3분의 66에 36. 36에 6 곱하니까 66에 36, 36, 18. 216. 216 곱하기 4파이. 얘는 3분의 얘는 8, 8, 4, 32파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3분의 216 곱하기 4. 6, 4, 24, 4, 1은 4, 6, 2, 4, 8. 자, 864. 864에서 32 뺍니다. 32. 그러면 832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832파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까요? 답은 3분의 832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 안 쓰면 큰일 나고요. 파이 안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각기 등에도 파이를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12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5개다. 그 공식은 n 빼기 3이었어요. 그러면 n은 8입니다. 자, 그러면 정팔각형이라는 것인데, 자, 이게 누구니? 라고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정을 안 붙여서 팔각형만 써서 틀리는 아들도 많습니다. 자, 정팔각형이라는 거, 정자 붙여주세요. 정팔각형. 정팔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들어가 볼까요? 정팔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선생님은 외곽으로 합니다. 자, 외곽이 더 편리합니다. 예, 내각의 공식은 복잡하겠군요. 일단 내각의 공식은 이거였잖아요. 180 곱하기 n 빼기 2를 n으로 나눈다. 아, 복잡해.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 있습니다. 외곽의 합이 360도이니까 거기서 외곽의 개수는 이 8이라는 꼭지점의 개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곽의 크기는 8, 4, 32, 8, 5, 40, 45도입니다. 자, 외곽이 45도면 내각은 몇 도일까요? 네, 외곽과 한 내각과 한 외곽을 더하면 180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각형 들어가 볼게요. 육각형의 연장을 했습니다. 여기 내각과 여기 외곽을 더해 보세요. 야, 180이죠? 네, 그러면 외곽이 45도라면 여기서 180에서 외곽을 빼면 135도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한 내각의 크기는 135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들어가서 풀겠다 한다면 한번 풀어볼게요. 180 곱하기 8, 8 빼기 6 나누기 8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니까 해볼게요. 2, 3은 6, 2, 4, 8, 4, 1은 4, 4, 4, 16, 4, 5, 20, 네, 45 곱하기 3을 하여도 135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계산은 단순하고 빠를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정팔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해서 정팔각형 8로 나눠서 45도로 진행하고 180도에서 45도를 빼면 안쪽에 있는 내각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13번. 자, 13번은 자, 호의 길이 A, 이거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래요. 그런데 비율이 나왔네요. AB는 3, BC는 4, CA는 2. 이런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율이 왜 나왔느냐? 네, 중심각. 자, 원의 중심각을 다 합쳐보세요. 360이죠. 예, 중심각을 구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AOB는 여기 중심각은 요거에 대한 비율이 3이잖아요. 그래서 중심각을 한번 구해 봅시다. AOB라는 중심각은 한 바퀴 다 돌면 360도인데 자, 그 비율, 아까 세 개의 비율인 3과 4와 2 중에서 3의 비율만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색칠된 부분이. 그러면 중심각이 나오는 거죠. 자, 해볼게요. 중심각 360 곱하기 7, 9, 3. 그러면 120도입니다. 그러면 120도인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입니다. 또 이제 하나만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 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호의 길이 구해볼게요. 호의 길이는 이 부채꼴의 원주를 구합시다. 원주는 지파. 그러면 12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얘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4파이. 자, 호의 길이 4파이 나왔고요. 센티미터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이 원의 넓이를 구할게요. 반반파. 반반파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120. 약분하면 얘가 3분의 1이고 3하고 6 약분하니까 12파이. 자, 이거는 이제 12파이 쓰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다. 자, 1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타리에서 누가 염소가 이제 풀을 뜯어 먹는데 얼만큼 풀의 넓이를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풀밭의 넓이, 움직일 수 있는 풀밭의 넓이. 얘가 중심이고요. 컴퍼스입니다. 반지름이 10cm인 원을 얼마나 많이 그릴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얘가 5cm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여기 5까지 연장이 되고 여기가 5cm고 반지름이 10cm인 이제 원이 마음껏 그려지겠습니다. 여기 그려지고요. 이쪽도 이제 염소가 반지름 연장해서 여기가 5cm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5인 반지름이 10cm인 자 이렇게 또 원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죠. 네. 그리고 또 나와서 여기가 또 여유가 생기죠? 예, 여기 남아있는 반지름이 5cm인 원이 아니라 부채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 두 개 똑같고 얘 두 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자, 그런데 정오각형은 정말 많이 했죠. 한각의 크기 몇 도입니까? 정오각형. 자, 180 곱하기 5 빼기 2 나누기 5 이거 있죠? 정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그러면 5분의 180 곱하기 3. 5, 35, 5, 6에 30. 36 곱하기 3에서 108도 나왔습니다. 얘가 108도인 거. 오각형의 한 내각 크기 108도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108도고 여기 다 왼쪽에 있는 거 여기 다 하면 몇 도예요? 360에서 108도를 빼봅시다. 그러면 252가 됩니다. 자, 중심각 252, 반지름 10cm인 부채꼴의 넓이 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요거 부채꼴의 넓이 구하세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어떻게 됩니까? 자, 10 곱하기 반지름 10이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252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부채꼴 두 개 똑같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보면 외곽이죠. 자, 108도의 외곽은 얼마죠? 여기 72도 아니에요? 예, 72도 두 개입니다. 그러면 자, 반지름이 5죠. 여기는 여유가 5밖에 없어. 5 곱하기 5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72 두 개 해봐. 144 해서 요거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구해보세요. 약분을 잘 해봐야겠죠? 뭘로 할까요? 3으로 해볼까요? 38에 24, 3, 42, 3, 1은 3, 3, 2, 6. 4로 해볼까요? 4, 2, 8, 4, 1은 4, 4, 3, 12. 3으로 할게요. 3, 7에 21, 10. 자, 10분의 7 나왔습니다. 앞에 10분의 7 나왔고요. 144, 360 약분해 볼게요. 3으로 할까요? 9로 할까요? 9, 6, 9, 9, 안 되나? 6으로 할까요? 6, 6에 36, 144, 6, 22, 6, 4, 24. 6을 할게요. 6, 1은 6, 6, 4, 24. 또 2로 할까요? 2, 50, 2는 4.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 좀 할까요? 얘는 100파이 곱하기 10분의 7 더하기 25파이 곱하기 5분의 2 얘만 계산하면 됩니다. 약분되고 70파이 얘는 약분되니까 10파이 다니 더하면 80파이 이거 꼭 여러분이 계산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한 것만 따라하면 안 됩니다.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 자, 이거 잘 읽어보세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건널비가 96파인 원뿔이다. 이 원뿔 옆면에 페인트를 묻혀서 바닥에 대고 한 바퀴 굴릴 때 몇 바퀴를 돌 수 있는가? 이겁니다. 자, 일단 이 원뿔의 이제 건널비가 96을 이용해서 원뿔의 모선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원뿔만 뜯어서 보세요. 원뿔만 뜯어서 보면은 얘가 4고 얘를 지금 몰라. 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얘를 알아야지 이 지금 바깥에 있는 분홍색 여기 바깥에 있는 여기 큰 원의 넓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의 건널비를 알려면 전개도가 있어야겠죠. 전개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반지름 4입니다. 자, 여기는 네모입니다. 네모. 그런데 둘의 넓이의 합이 96파이래요. 그러면 여기 호의 길이 얼마죠? 예, 밑면에 원의 반지름이 3이다. 그럼 지파. 이게 한 바퀴 굴러가니까 원주가 되거든요. 그럼 중심각이 없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2분의 1 R L 이거죠. 더하기 4, 4, 16파이. 이렇게 해서 이제 96파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96파이를 왜 줬느냐? 모선의 길이 구하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또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죠. 그러면 자 4파이 곱하기 네모는 이제 96파이에서 16파이 뺄게요. 이항하면. 그럼 얼마가 되죠? 80파이. 그러면 양변에 4파이로 나눠도 되죠. 4파이로 나눌게요. 그러면 네모는 20. 네모 20 나왔습니다. 예. 지금 바깥에 돌아가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20이 됩니다. 20cm죠. 이거 점 5를 중심으로 이제 굴리는 거거든요. 이제 한 바퀴 다 굴릴 거예요. 지금 굴러가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 커다란 원에 뭘 구해야 될까요? 원주를 구해야죠. 이 넓이 구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굴러가는 거는 이제 원주입니다. 그래서 이 큰 원의 원주를 구하세요. 반지름이 20이에요. 그럼 지파. 반지름 곱하기 2하면 지름. 이게 전체적인 40파이. 이 40파이의 둘레를 굴러갑니다. 누가 굴러가는 거죠? 여기 있는 바퀴처럼 생긴 이 바퀴 원이 이제 굴러가는 거죠. 이 밑면의 원의 원주는 또 얼마입니까? 또 지파. 그러면 얘는 이제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파이인 8파이입니다. 그럼 40파이 안에 8파이가 몇 번 굴러가겠습니까? 그것만 알면 되죠.
네. 40파이 나누기 8파이 하면 되겠죠. 그럼 몇 바퀴? 5바퀴가 답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정리해보면 다시 2분의 1. 자, 부채꼴의 중심각이 없는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R 8파이 더하기 밑면의 원의 넓이 16파이. 그게 얼마다? 96파이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네모를 구했어요. 네모가 20cm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원의 원주를 봤어요. 네, 40파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굴러가는 굴렁쇠 같은 원의 원주를 구합니다. 예, 8파이. 나눕니다. 5, 5바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용 핵심만 보면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꼭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6번. 네, 16번 하고 일단 끊을게요. 16번은 뭐냐면 구가 있는데 지금 이게 4분의 1 수박을 생각해 보세요. 수박 4분의 1통을 자른 거예요. 칼로 먹으려고. 그래서 요게 나갔어요. 없어요. 그럼 이 남아있는 거에 이제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건널비부터 들어갈게요. 요거 괜찮습니다. 문제. 선생님 요거 낼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자, 건널비. 자, 9의 건널비 어떻게 한다고죠? 4의 파이의 r제곱. 그런데 지금 4분의 1을 잘라냈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4분의 몇이죠? 자, 보세요. 4분의 3 남았습니다. 예. 요거. 요거만 하면 건널비. 아니죠. 요거 하고 단면적의 넓이도 추가로 플러스 해야 됩니다. 여기는 잘라진 여기 면, 단면, 여기 잘라진 단면, 요거 넓이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게 반원이죠? 밑에도 반원이고 둘이 합치면 원입니다. 이 원 넓이 들어갈게요. 파이 r제곱.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 건널비를 진행할 거예요. 근데 좀 간단하게 고쳐서 할까요? 네, 고치면은 여기는 3파이 r제곱, 여기는 파이 r제곱. 그랬더니 같은 r제곱이니까 4파이 r제곱. 4파이 r제곱 하면은 건널비가 되겠네요. 여기 4분의 1 조각을 잘라낸 건널비는 4파이 r제곱이 되어버렸네요. 그쵸? 네, 4파이 r제곱. 네, 그러면 4파이 r제곱 해볼게요.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제곱 8, 8에 64. 그러면 건널비 256파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암기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잘랐을 때 남아있는 4분의 3 반구는 4분의 3구는 4파이 r제곱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건널비랑 똑같아지네요. 네, 희한하죠. 자, 4분의 1을 잘라내면 이 단면적의 넓이까지 포함되니까 어차피 이제 건널비가 우리가 알고 있던 건널비랑 똑같아지네요. 네. 그리고요, 일단 부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해하고 푸세요. 부피는 9의 부피 어떻게 되죠?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그런데 4분의 1이 잘라 나갔으니까 남는 거는 4분의 3만 곱해주면 됩니다. 이거 날라가네요, 다. 그러면 파이 r의 세제곱. 파이 r의 세제곱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 8이니까 파를 3번 곱한 거. 예, 8, 8에 64 곱하기 8. 4, 8에 32, 6, 8, 48, 512. 512 파이 안 쓰면 이제 큰일 나죠. 512 파이 쓰고 단위는 뭐라고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건널비 다시 해볼게요. 원래 건널비에서 4분의 1을 잘라냈으니까 남는 거는 4분의 3. 그리고 단면적의 넓이를 보니까 반원이 2개라서 원넓이. 자, 약분하고 연결했더니 4파이 r제곱.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4파이 r제곱과 똑같은 식이 나와버렸어요. 그걸 해주시면 되고요.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었는데 4분의 1을 잘라냈으니까 4분의 3이 남았다. 그래서 4분의 3을 곱하는 거예요. 약분하니까 파이 r의 세제곱. 자, 이거 하나 알아두면 돼요. 얘는 4파이 r의 제곱. 얘는 부피가 뭐라고요? 이 부피는
얘는 뭐라고요? 예, 이렇게 생긴 거는 건널비. 하나에 4분의 1 잘라낸 거에 건널비 공식을 외우셔도 됩니다. 자, 부피는 뭐라고요? 부피? 부피 공식도 많지만 외워주면 편하죠. 얘는 파이 r의 세제곱. 원래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인데 이게 지금 잘라져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파이 r의 세제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몇 번씩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